예, 이번 시간에는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결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급 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결손금은 원래 2월 공제가 원칙입니다. 그죠? 2월 공제가 원칙인데 중소기업에 한해서 직전 연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 요건은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고 그 사업년 당해 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청을 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소급 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서를 미제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제출한 경우에는 2월 공제로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경정 청구 가능하냐라는 건데 경정 청구 불가능합니다. 경정 청구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소급 공제 신청은 반드시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소급 공제 신청하는 게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부가가치세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때 우리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 금액이 맞는지 환급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영향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결손금 소급 공제는 기본적으로 환급 신청이 들어가면 무조건 환급부터 먼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환급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소급 공제 신청과 동시에 당해 연도 결손금이 맞는지 그 다음 직전 연도에 법인세 제대로 냈는지 이걸 다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세무조사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신청할 수 없는 죽은 조문이 되겠죠. 그죠? 사문화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금 소급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신청하면 무조건 환급부터 먼저 나오기 때문에 결손이 난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손금 소급 공제 적용 시기가 되겠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에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직전 연도에는 중소기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환급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환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세액 계산입니다. 자, 직전 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 연도 과세 표준 금액에서 소급 공제 받고자 하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법인세율 적용해서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거기에 환급세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한번 보시면 직전 사업연도 과세 표준 곱하기 법인세율 마이너스 법인세 공제 감면세액입니다.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떤 의미냐면 직전 연도 법인세액이라고 하는 이 금액의 의미는 실제 납부한 금액입니다. 납부한 법인세를 의미합니다. 실제 납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으로 인해서 국세청에 또는 정부에 세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그 금액까지 다 돈으로 돌려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준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거는 무시하시고요. 자, 과세 표준이 2억 초과인데 3억이고 20% 적용해서 산출세액 4천만 원입니다. 공제 감면세액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부한 금액이 2,500만 원 납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라는 건데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세액 공제 후에 산출세액이 소급 공제 후에 산출세액이 공제 감면세액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500만 원이 되도록 1,500만 원을 차감해서 결국에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되어서 2,500만 원을 환급받도록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오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1,500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오도록 만들려면 1,500만 원은 10%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나누기 10% 하면 과세 표준은 얼마가 돼야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억 5천이 되면 되죠. 그죠? 1억 5천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1억 5천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죠? 1억 5천이 되면 되니까 3억 원하고 1억 5천의 차이. 그죠? 1억 5천까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1억 5천까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으면 된다. 만약에 우리가 2억 5천의 결손이 났다라고 하면 1억 5천 신청하고 1억 원은 2월 공제 신청을 하면 되겠죠. 요 계산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결손금이 2억 5천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잘못 신청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3억이니까 2억 5천을 전부 다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환급 받는 금액은 2,500만 원 똑같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2월 공제로 다음 연도의 세액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월 공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계산 구조를 제가 표로 요약을 해놨고요. 자, 지방세법상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에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에 따라서 환급 신청을 하면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는 별도로 신고를 안 해도 신고한 걸로 보겠다. 환급 신청한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환급세액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산출세액에서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 받고자 하는 결손금 차감에서 법인세율 적용하고요. 여기에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은 지금 없습니다. 그죠? 없고 우리 법인세 계산할 때는 공제감면세액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입법적인 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알아보시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부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그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면제, 비과세, 소득공제 뭐 이런 부분을 받은 사람들이 농특세 과세 대상이고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특세 과세 체계는 세액 공제, 면제 받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 등을 받은 세액의 20%, 비과세 받은 경우에도 20%고요. 무조건 20%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특세 신고는 본세 신고 납부할 때 함께 신고합니다. 중간연납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분납의 경우에 본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분납 비율에 따라서 농특세 함께 분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분납 신청을 하면 농특세도 자동으로 분납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분납 적용이 안 되더라도 농특세가 500만 원 넘어가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특세만 분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손금 소급 공제와 관련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608페이지고요. 법인세 신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작성하실 때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하는 법인들은 26번 결손금 소급 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여로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급 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이렇게 결손이 나왔죠. 2억 5천만 원만큼 결손이 나왔습니다. 자, 결손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결손금을 전년도에 세액 납부한 거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세액 신고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해서 과세 표준 3억 원이고요. 산출세액 4천만 원,
그 공제 감면세액에 보면 850, 650 해서 2,500만 원 납부한 게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결손금 소득 공제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당해연도 결손금 2억 5천이고요. 2억 5천이고, 자, 직전연도 과표가 3억 원이었고요. 공제 감면세액이 1,500만 원이었죠. 1,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손금 2억 5천이니까 소득 공제 받을 금액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공제 감면세액만큼 산출세액이 나오도록 만들면 됩니다. 1,500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오려면 과세표준이 1억 5천 되도록 하면 되죠. 과세표준 3억 원 중에 1억 5천이 되게 하면 1억 5천을 공제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1억 5천을 공제하면 2,500만 원을 공제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5천을 전부 다 공제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까지 정확하게 공제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될 겁니다. 1억 5천을 이렇게 신청하시면 2,500만 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2월 공제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 이런 경우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저장하시고 우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표로 갑니다. 2월 결손금 쪽으로 갑니다. 2월 결손금 쪽에 가셔갖고 2020년도에 결손금 2억 5천 발생했고요. 소득공제 1억 5천에서 차감 1억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 거는 당해연도 결손금이기 때문에 2월 결손금 내역에는 반영하시면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지만 나중에 내년도에 우리가 세무조정할 때 이러한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좀 등록을 해 놓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세 쪽에 가서 지방소득세 쪽에서 보시면 소득공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는데 소득공제 법인세액 환급 신청서 데이터 반영하겠느냐, 예라고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돼서 작성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소득공제 신청을 할 때 이 공제 감면세액 있죠. 150만 원. 이 부분은 사실은 제로죠.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50만 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소득공제 금액 결손금을 1억 5천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400만 원 나오게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400만 원 나오게 하려면 2억 5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억 5천 전부 공제를 하면 3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방소득세법 상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결손금 관련되는 금액들이 지방소득세에서는 이월되는 금액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고 법인세에서는 이월되는 금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요거는 입법적으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맞춰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나중에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4페이지에 중간예납 신고 납부서 계산 관련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619페이지에 농어촌 특별세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 관련되는 부분 회사 코드를 제가 변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특세 관련해서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121번, 123번의 세액공제 관련 감면에 대한 부분들 적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법인조정의 공제감면 쪽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세액공제 감면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놨죠. 최저한세까지 적용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농어촌 특별세 쪽에 보시면 농특세 과세 대상 감면세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자, 이 서식을 F12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관련 서식 데이터를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반영을 하시게 되면 보시면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정대 관련되는 부분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하셔 갖고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가셔 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고요.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농어촌 특별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작성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공제 감면 세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특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세액 공제 감면에 대해서 농특세 과세 여부를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기억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농어촌 특별세 신고서를 습관적으로 한번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하시고 같이 신고를 하시고요. 이 전제 조건은 공제 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다라는 전제 하에서 농어촌 특별세 신고서 3가지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농특세 신고 누락을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교육을 이제 마치면서 농어촌 특별세 관련해서 누락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2020년 사업연도 법인 결산과 세무조정 신고 실무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